이어서 챕터 8 함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수는 뭐예요? 함수는 자주 사용되는 코드 묶음에 이름을 붙여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함수라 그래요.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겠죠. 그리고 수정할 때 실수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재사용. 같은 코드를 반복 작성하지 않고 하나 작성한 걸 사용한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수정이 필요할 때는 거기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드가 짧고 이해하기 쉬워지는 가독성이 좋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함수는 이렇게 선언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명만 쓰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함수 선언하는 방법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define이라고 쓰고 함수 이름 써주고 괄호 열고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를 써주고 괄호 닫고 콜론으로 닫은 다음에 실제 들여쓰기를 해서 실행할 코드들을 쭉 써놔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 중에서 이 함수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리턴해서 반환값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함수 기본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define great라고 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파이썬 세계 오신 걸 환영합니다. 되게 길잖아요. 근데 great라고 하나만 쓰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편리하겠죠.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매개 변수를 넣게 되면은 그 매개 변수를 실제 함수 사용할 때 넣어주게 되면 아주 심플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great pers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name이라고 매개 변수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great person 해가지고 매개 변수를 김철수라고 넣어줬어요. 김철수라고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얘의 역할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여기 매개 변수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great person 한 다음에 김철수 하면 김철수 안녕하세요 김철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에 의해서 여기다 매개 변수 이영이라고 넣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영희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함수에 써 있는 거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 함수를 사용할 때 쓰는 거는 인수라고 얘기해요. 인수. 매개 변수하고 인수.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매개 변수 사용할 때 디폴트 파라메터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두 개 해줬는데 이꼬를 값을 주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매개 변수가 없으면 안녕하세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grea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 내용은 여기 greeting하고 요 name 매개 변수, greeting에 있는 매개 변수하고 name에 있는 매개 변수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greet 한 다음에 김철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name은 있는데 greeting은 없잖아요. greeting이 없을 때 여기 입구로 써준 게 기본 매개 변수 디폴트 파라메터가 돼가지고 출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녕하세요 김철수님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greeting이라고 매개 변수를 써주면 반갑습니다 이영희님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키워드 대신에 이름 인수를 써도 된다. 여기 보세요. 여기 값이 타입, 사이즈, 슈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실제 안에 사이즈가 있고 타입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인수 이름 있죠. 매개변수 이름을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변인수, 이거 가변인수는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거고, 소스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소스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리턴이 있을 때하고 리턴이 없을 때하고, 자, 여러분들 함수 선언할 때 그 안에 프린트라고 하는 건요, 화면에 출력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리턴이라고 써주게 되면요, 거기서 만들어진 값을 이 함수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는요,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재사용할 수가 없고 반환값이 없어요. 그런데 리턴은요, 이 값을 호출하는 거, 여기 say hi라고 호출했잖아요, 그죠? say hi라고 호출했는데, 호출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전달이 되고, 이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변수 저장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리고 반환은 지정된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럼 여기 예를 보면요, 요 say hi 요걸 실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hi라는 요 프린트 hi가 나온 거고요. 여기 프린트 리절트는요, 여기 say hi는요, 실제 리턴이 없기 때문에 값이 none으로 나오는 거예요, none. 그래서 얘가 프린트 리절트 하게 되면 none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데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조기 반환하는 내용이고, 또 석시화시 변환하는 거 넘어갈게요.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러분들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 말씀드릴게요.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고, 함수 내부라는 건 요 define 안에 있는 요 들여쓰기 한 요 부분 있죠? 요게 함수 내부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전역 변수는 요 define 함수 바깥에서 선언하는 거. 요거는 지금 함수는 여기 있죠, 그죠? 여기가 글로벌 번은 함수 밖에서 선언했잖아. 이거는 전역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define 안에서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구조화해야 돼요. 함수는요, 너무나 많은 책임을 주게 되면요, 나중에 수정할 때도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함수는 가능한 하나의 일만 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함수를 너무 길게 써놓으면요, 그걸 나중에 사용하려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10줄에서 20줄 내외로 작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함수는요, 함수 이름만 딱 보더라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함수 만들 때 단일 책임, 적절한 크기, 의미 있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함수는 어떻게 정의한다? def라는 키워드로 정의한다. def 함수명, 그다음 가로 열고 매개변수, 이렇게 해서 정의하고, 반환할 때는 반드시 return을 써줘야 된다. return이 없으면은 none 값이 반환된다. 자, 기본 값에 대한 매개변수는요, 제일 마지막에요. 앞에 써주면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equal 기본 값을 지정해 주면은 요 b에 대한 매개변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거를 기본 값으로 지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인수 줄 때는요, 이렇게 이름, 값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써주고 이름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가변 인수를 사용할 때는요, 백설표를 사용해서 쓰면 되는데, 별일 없으면 아규스라고 쓰고, 다른 거 쓰고 싶으면 써도 되는데, 가능한 한
아규스라고 쓰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건 가변인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규스를 쓴다. 그리고 이제 함수 여러 값을 반환할 수도 있다. return ab 근데 이 함수에서 반환될 때 여러 값을 반환할 때는 튜플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언패킹으로 받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다.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사용되는 거고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는데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 사용하는데 함수 안에서 수정하려고 하면은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를 앞에다 선언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거를 함수 안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작성할 때 체크리스트예요. 함수 이름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나타내는가, 하나의 함수가 하나의 일만 하는가, 결과가 프린트가 아닌 리턴으로 돌려주는가. 결과는 리턴으로 돌려주라 그랬어요. 전역 변수 보다 매개 변수 반환값을 사용하는가 체크해 줘야 돼요. 메인 함수로 흐름을 관리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좋은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만드는 거, 매개 변수 사용할 때 일반 매개 변수는 define 해가지고 함수명 그 다음에 a, b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 줄 수 있는 거고, 기본 값을 매개 변수로 주고 싶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다가 b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입고를 해가지고 넣어주는데 얘가 생략됐을 경우 이 값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키워드 인수 같은 경우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한다. 가변 인수는 백설표 아규스라고 해서 개수를 여러 개를 묶어 쓸 수가 있다. 여기 보면 a, b, c 이꼬르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규스라고 했어요. 아규스. 그러면은 이그젠플은 1, 2만 쓸 수가 있고 1, 2만 쓰면 어떻게 돼요? 1, 2만 쓰면 얘 c가 100이 되니까 1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 2, 3을 쓰면 어떻게 돼요? 1, 2, 3 ABC가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5, 6을 쓰게 되면요, 여기 이거 아규스에서 4, 5, 6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어서 챕터 9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일 입출력이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해요?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변수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사라지는 거죠.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모두 지워지죠. 그래서 내가 작업한 내용들을 어딘가 보관해 내야 되죠. 그걸 파일이라고 그래요. 속도가 굉장히 메모리는 빠른데 파일은 빠르지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영구적인 데이터 보관하기 위해서 파일이 필요한 거죠. 파일은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는 파일을 열고, 2단계는 파일을 읽고 쓰고, 3단계는 파일을 닫습니다. 중요한 건 열 때 안 열면 에러가 나요. 읽을 때 제대로 안 해주면 에러가 나요. 근데 이 세 번째 닫지를 않잖아요. 에러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닫지를 않으면요, 파일이 오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입출력은 이렇게 여는 방법은 이렇게 오픈 해가지고 열고요. 그 다음에 쓸 때는요, 라이트 하게 되면 써져요. 그 다음에 닫는 건 클로즈 해주면 닫아집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hello.txt가 파일 안에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써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파일 모드가 있어요. 파일 모드가 W가 있고 R이 있고 A가 있는데, R은 읽기예요. 읽기 전용이고, 그 다음에 W는 쓰기, A라고 쓰면요, 요거는 쓰기인데, 요 W는 뭐냐면요, 내가 파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면
다시 처음부터 여기다가 다 지우고 다시 쓰는 건데, 이 append는요, 여기에 있으면은 요 이어서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게 append예요. 넘어갈게요. 자, 파일을 write 할 때 write가 있고 write line이 있고 프린트 한 다음에 파일 이꼬르 여기 파일명 변수 이름 있죠? 파일 이꼬르 F 아니에요. 파일명 써주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지정한 요거 파일명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건데 실제 write나 write lines는요, 한 라인을 write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계획 문자를 넣어줘야 돼요. 직접 넣어줘야 되는데, 프린트 파일 이꼬르 파일 매개 변수를 써주게 되면은 이걸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한 라인씩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파이썬에서 파일을 라이트 할 때는요, 라이트나 라이트 라인을 쓰는, 라인즈를 쓰는 것보다 뭘 쓰는 게 좋아요? 여기 파일 이꼬르 F, 요거 변수 있죠? 값을 써주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파일에서 읽고 썼는데, 자,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파일을 읽는 거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read라는 게 있고, read line이라는 게 있고, read lines라고 하는 게 있고, for line인 요거 파일 변수 요겁니다. 요거 for line인 파일 매개 변수 요거 이렇게 써주는 게 있는데, 읽을 때는요, for line in F 요걸 쓰는 게 가장 파이썬적입니다. 가장 파이썬적이에요. 설명은 드릴게요. read는요, 그 안에 있는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쩌고 저쩌고 세 줄 있잖아요. 그럼 이 세 줄 자체를 문자로 다 가져오는 게 read. read line은 여기 있는 거 제일 위에 거 하나 있죠. 하나만 가져오는 게 read line. read lines는요, 요 세 개의 라인을 다 가져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리스트 있죠. 리스트로 세 개의 값을 컴마로 다 갖고 있는 게 read lines. 그리고 for line은 요 라인, read line하고 똑같아. 한 줄씩 가져오는데, 그렇죠. read line. 가장 파이썬적인 방법이니까 요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소스는. 자, enumerate 배웠죠, 옛날에. 자, enumerate는 뭐예요? 실제 여기 파일, 요 파일 있죠, menu.txt라고 하는 파일을 가져와서 요거에 번호는 요 i로 가는 거고, 여기 안에 있는 파일에 값은 라인으로 가는 거죠. 라인. 그렇죠? 라인이 뭐예요? 아까 여기에 값이 있었는데 하나 값은 요렇게 들어갔어요. 뭐냐면 아메리카노, 4500, 카페라떼, 5000, 카푸치노, 5500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실제 요게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와서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 요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얘가 한 라인이래요. 한 라인. 그럼 한 라인 안에 뭐가 있어요? 한 라인 안에 두 가지가 있죠. 아메리카노, 4,500원. 카페라떼, 5,000원. 카푸치노, 5,500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포문이 그 세 번 읽으라는 거예요. 세 번 읽어서 얘를 가져오는데, 요거는 요 번호가 되고, 요 라인이라고 읽은 거 있죠. 요 한 라인을 읽은 거예요. 한 라인에 두 개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름하고 가격하고 두 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하고 가격으로 언패킹 해준 거예요. 언패킹.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옆에 있는 쓸데없는 걸 지워주는 거고, 이 스플릿은 중간에 컴마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아메리카노 컴마 4,5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메리카노하고 4,500을 컴마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프린트를 했더니 요 번호 여기 1번부터 시작하니까 1번 맨 처음에 뭐예요?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은 4,500원이 되는데 요 컴마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100단위로 1000단위로 컴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게 출력되고, 두 번 이게 출력되고, 이거 세 번 이게 출력되고, 다 파일 안에 있는 거 다 읽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요걸 프린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드문은 뭐냐 하면요, 파일을 사용하는데 오픈하면 반드시 클로즈를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깜빡하는 사람들 때문에 파일이 오작동을 하니까 기도 반노솜이라는 친구가 read라고 하는 함수 블록을 만든 거예요. read 써주고 오픈 똑같이 해주고 as 한 다음에 파일명을 써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행할 모든 소스들은 들여쓰기를 해요. 여기에 콜론으로 막은 다음에. 그러면은 요 들여쓰기가 끝나면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클로즈가 돼요. 클로즈. 그래서 오픈 클로즈를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 리드문을 쓰는 게 좋으냐? 리드문은요, 파일을 닫는 거를 자동으로 닫아줘요. 언제? 요 코드 블록 안에 빠져나올 때. 에러 발생하잖아요. 요 오픈 클로즈는요, 클로즈를 에러 때문에 못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파일이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런데 요 리드문은요, 에러가 나도 요 블록을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닫혀요. 그리고 코드 길이도 얘는 클로즈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줄이 더 필요하죠. 얘는 필요 없죠. 그래서 리드문을 사용할 거냐 오픈 클로즈문을 사용할 거냐, 그거는 리드문을 사용하는 게 훨씬 파이썬스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파일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파일 모드는 read, write, append가 있는데, read는 읽기 전용, write는 쓸 때, append는 추가할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파일이 여기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쓰는 거를 write 모드, append 모드는 세 줄이 있을 때 또 추가를 해. 한 줄, 두 줄을 추가하잖아요. 그럼 append 모드는 얘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이렇게. 그런데 write 모드는 어떻게 돼요? write 모드는 얘가 다 지워지고 얘가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게 write 모드. read 모드는 읽기만 할 때. 그래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파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읽을 때 뭐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라인인 F로 읽는 게 가장 좋다 그랬어요. 라인인 F라고 하는 거는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안에 있는 레코드별로 읽는 게 라인인 F라 그랬어요. 리드 라인하고 라인인 F가 이렇게 있는데 뭘 더 많이 사용하라 그랬어요? for 라인인 F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end of도 다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읽었을 때는요, 이건 뭐예요? 언패킹도 가능하고, 언패킹 있죠? 여기 여러 개의 컴마로 나눠져 있을 때 언패킹, 네임하고 스코어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읽어서 처리한다는 소스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파일이 없을 때 대처하는 방법, try except 있잖아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하니까 요건 넘어가고를. 자, 메모장 프로그램 요거 소스 한번 쭉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건 없고, 여기 임포트가 있는데, 임포트 데이트 타임은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모듈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데이트 타임, 그렇죠? 여기다 가져오는 건데, 그래서 요 데이트 타임을 가져와서 스트링 F 타임 있죠? strF 타임 요걸 갖다 가져오게 되면, 실제 메모를 하게 되면 지금 메모한 시간을 가져와서 라이트 한다는 거예요. 이게 now라고 하는 걸 라이트 하잖아요. 그죠? F 라이트를 하게 되면 요게 먼저 라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내용들이 이렇게 라인별로 라이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파일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 때는 오픈으로 연다. 오픈할 때는 파일명하고 모드를 사용한다. 자, read는 자동으로 클로즈를 해준다. 그래서 read문을 쓰기를 권장한다. 자, write는 문자를 파일에 기록할 때 사용한다. 프린트라는 걸 사용해서 파일 이꼬로 파일 매개체를 써주게 되면은 자동 줄바꿈을 안 해도 파일에 기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한 다음에 프린트할 내용을 써주고, 파일 이꼬로 파일명 있죠, 요거 파일 매개 변수. 리드는 전체 내용을 문자열로 가져온다. 리드 라인은 한 줄만 읽는 거다. 리드 라인즈는 모든 줄을 리스트로 가져온다. 리스트. 파일을 읽을 때는 리드나 리드 라인이나 리드 라인즈보다는 라인인 F를 사용하는 게 훨씬 파이썬다운 읽기 방식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모드에 대해서 리드 모드, 라이트 모드, 어펜드 모드. 스트립은 뭐예요? 줄바꿈이라든가 필요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제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n이 들어갈 수도 있고 블랭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도 지워지는 거고, 스플릿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값으로 문자를 분리하게 되는 거고, 자, try except는 에러 발생 시 대체 발생하는 건데 넘어간다 그랬어요.